오늘 최순실 씨 출석 기대가 됐었는데 결국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앞서서 이동재 기자가 중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강병규 기자. 네. 최순실 씨 아파서 못 나왔다라고 하는데 노승일 씨랑 만남 껄끄러워서 피한 건 아닐까요? 네,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져서 타박상이 생겼고 그 통증으로 오늘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게 최순실 씨 측 주장입니다. 따라서 불출석했고요. 일단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제가 구치소에 좀 전화를 해봤는데 개인 사정이라서 좀 알려주기 껄끄럽다라는 게 구치소의 공식 입장입니다. 그리고 정윤회 씨에게, 남편 정윤회 씨에게 이 소식을 들었느냐라고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. 현재까지는 이경재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에 따르면요. 일단은 몸 상태가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부터 좋지 않았다.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전달받은 바는 없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. 그 수갑 가리기 대신에 오늘은 손목 보호대를 차고 나왔는데요. 이 손목 보호대 그 영치금으로 3,910원을 주고 산 거라고 합니다.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목 보호대를 차고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수갑 가리기는 하지 않고 손목 보호대로 대신한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그런데 또 하나 주목받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. 2012년 대선 당시입니다. 당시 그 대선 후보였는데 어떤 어르신이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압박붕대를 했다, 손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수를 거부한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. 박 전 대통령 악수 거부 사진에 대해서 당시에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. 악수를 많이 해서 손이 너무 아팠다 이런 호소를 하기도 한 겁니다.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제가 손이 좀 부실해요, 지금. 이제 악수도 많이 하고 또 막 반갑다고 막 꼭 잡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붓고 많이 네, 국정농단 사건의 두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건강 상태가 다시 도마에 오른 셈인데요. 자,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이현수 기자한테 물어볼까요? 자, 저렇게 중요 피고인들이 아파서 출석을 못하겠다.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허락을 해주나요? 어떻게 좀 분간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무조건 다 허락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. 사실 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최순실 씨가 갑자기 허리가 다쳤다,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이유로 사실 뭐 밖에서 보기에는 노승일 전 부장과 좀 마주치는 게 껄끄러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이 재판부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거를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. 재판부 재량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요구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뭐 진단서를 떼와라 이런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오늘 최순실 씨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한 번은 허용을 해주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굉장히 미울 것 같아요. 그 돌직구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승일 씨가 오늘 법정 지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이 최순실 씨가 나와서 그 발언이라도 좀 막아줘야 될 텐데 이 안 나와가지고 혼자 지금 그 발언을 다 듣게 생긴 거 아닙니까? 사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. 최순실 씨가 만약 출석을 했다면 이 노승일 전 부장이랑 가장 말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질문도 직접 하고 약간 설전이 벌어지지 않을까, 싸움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 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 최순실 씨가 이 자리를 피하면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없게 된 건데요. 뭐 재판에 유리하나 또는 불리하나 이런 측면을 고려한 전략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마주치기 불편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강병규 기자, 노승일 부장이 그만큼 껄끄러운 상대라면 그걸 입증한 일화도 있었잖아요. 어떤 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예, 헌재에서 이게 탄핵 심판을 했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왔던 서석구 변호사에게 이제 설전이 벌어졌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노승일 부장이 막 증언을 쏟아내니까 대통령에게 무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노 부장이 그럼 국민들은 하찮은 존재냐? 라면서 이렇게 설전을 벌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당시에 큰 화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일까요?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이 USB를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?
백승지 의원님께서 똑같이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.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. 예, 예.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, 백승지 의원이 질문했던 거,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,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.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서 무리하고 변호사님, 그러면 답변하셨으면 대통령을 윗버리고 국민을 하찮은 인간입니까? 제 질문에 최순실과 연관돼서 일은 한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처벌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. 저도 저렇게 대심판정에 취재를 들어가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 이렇게 돌직구 발언을 해서 누리꾼들이 뭐 칭송까지 했다는데 자 강병규 기자 네. 오늘 노승일 씨는 어떻게 좀 법정 증언을 하고 있나요? 노승일 소식이 부장, 들어왔나요? 예, 말씀하신 대로 노승일 부장이 K스포츠재단 부장이었지만 또 코어 스포츠, 코레 스포츠라고 하는 독일 최순실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독일 회사의 재무 담당으로 또 있었습니다. 이 코레 스포츠 뭐냐면요. 일단은 최순실 씨와 대기업 사이에 어떤 돈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한 돈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통로입니다. 이 통로의 재무부장으로 노 부장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코레스포츠에서 일하면서 직접 썼던 메모 5장을 공개를 했던 겁니다. 일단 4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무 지시 그리고 코레스포츠의 업무 뭐 이런 게 담겨 있고요. 한 장은 이 설립 단계에 있었을 때 관계자의 전화번호들이 좀 담겨 있었던 겁니다. 최순실 씨가 그동안 대기업 뇌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코어 스포츠의 그런 관련성을 좀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필이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노 부장은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. 사실 노 부장 지난 1월에도 이 WK의 이권이 될 수 있는 여러 스포츠 단체들을 만드는 계획을 최순실 씨가 직접 지휘하는 그런 메모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. 일단은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좀 부정적인 혹은 불리한 증언들이 노 부장의 입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노 부장을 여러 번 쳐다보면서 좀 견제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. 자, 우리 강병규 기자가 설명을 들으면서 코어 스포츠, 코레 스포츠 용어를 혼용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은 코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유럽에서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 코레로 될 수도 있어서 헷갈리게 좀 발음을 한 것도 같은데 일단 우리 지금 얘기할 때는 코어 스포츠를 좀 통일을 하죠.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, 네. 코어 스포츠를 하고 자 그런데 오늘도 노승일 씨 결국은 한 방을 준비해 갖고 나왔던 거네요. 최순실 씨가 이 코어 스포츠 설립을 다 지시를 했다. 이걸 뒷받침하는 서류다. 그래서 A4 용지 5장을 갖고 나온 건데 자 최순실 씨가 오늘 출석을 안 해서 약간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. 그런데 이현수 기자, 네. 노승일 씨가 계속 중간중간에 자료들을 갖고 나와요. 그렇죠. 왜 한꺼번에 안 나고 이렇게 중간중간 갖고 나오는 걸까요? 그러니까 이거 다 믿어도 될까요? 이게 뭐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폭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진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적기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오늘 그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그 자필 문건이 아니라 그 수첩을 사진으로 찍은 5장을 제출을 한 거고요. 이 사진으로 찍은 자료를 제출을 하자 이제 당장 뭐 최순실 씨 변호인,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아니 이 사진 찍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, 이게 자필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노승일 전 부장이 사실상 원본을 그럼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. 재판부가 이 자필 메모까지 아마 뭐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안에 결정이 될 텐데 만약 이렇게 깜짝 제출하는 증거들이 증거로 계속 추후에 제출된다면 사실상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간 유리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지금 최순실 씨가 계속 그 억울하다, 도리어 고영태 씨가 제출하는 자료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.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SK로부터 추가로 89억 원 받아내려고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? 그거는 걔네들의 기획에 불과했고 걔네들이 기획을 해서 전부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. 지금. 그 걔네들이라고 증인이 지칭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? 고영태, 네. 유상용, 노승일, 김수현 정도라고 생각해요. 예. 박헌영이요.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
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 했고 또 나라를 선진 방국에 올리고 외교적으로 막 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최순실 씨 목소리입니다. 여기서 걔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고영태, 노승일 씨 등을 지칭한 얘기였습니다.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출입기자들 불러다가 그렇죠. 난 엮였다라는 표현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. 자,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, 최순실 씨 둘 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죄는 없는 건가요, 결국? 이게 죄는 무수히 많은데 죄를 지었다고 사실상 뭐 고백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들과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. 그동안 진행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이제 지지층들이 기획 탄핵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맞서 왔었는데요. 그리고 최순실 씨도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. 특검이 엮고 있다. 검찰이 일부러 엮어가고 있다. 사실상 죄도 아닌데 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로를 했던 고영태 씨나 뭐 노승일 전 부장을 사실상 그들이 이권을 노리기 위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인 폭로를 한 거다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진실게임 양상인데요.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 검찰이 분명히 밝혀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 양쪽의 의견이 다 전해지다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아리송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강병규 기자, 네. 그럼 오늘 법정 앞 모습도 굉장히 궁금해요.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노승일 씨는 같이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지금 두 사람 어떤 표정일까요? 자, 일단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아침 발제에서 노승일 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일단 설전이 엄청 벌어지고 뭔가 첨예한 그 재판에 대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게 아침 발제였잖아요. 그렇죠. 예. 퀘스트가 좀 뒤집어지긴 했지만 아.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런 증언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추가 증거인 그 메모를 냈었잖아요. 그 메모가 증인으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변호인단과 노승일 부장 이렇게 설왕설을 했었거든요. 지금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승일 부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이렇게 흘깃 쳐다보면서 상당히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금도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기자들의 보고 계속 들어오니까요. 좀 더 추가적으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 일단은 재판이 좀 진행되면서 이런 신경전 그리고 첨예한 그런 혐의에 대한 여러 진술들이 좀 더 오가지 않을까 하고 전망해 봅니다. 저희 조금 전에 나왔던 사파를 잠깐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그 사파 영상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서 증인 노승일 씨를 저렇게 곁눈질로 보는 눈이 그 모습이 보입니다. 저 사파가 어떤 사파냐면 저 법정에 지금 취재를 들어간 저희 채널A 사회부 기자가 저 모습을 눈으로 익혀갖고 나와가지고 화백한테 얘기해서 저걸 사파로 그린 겁니다. 저 류영아 변호사도 옆에 앉아서 노승일 씨를 째려보는 게 나오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거의 째려보다시피 하는데 노승일 씨는 앞만 보고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첨언을 해드리면 좀 오전에는 이렇게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노승일 부장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점점 이제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재판이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쯤 되면 한 명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야기인데요. 엄마 최순실 씨가 보유한 강남의 한 빌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. 취재진과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는 정유라 씨의 집을 저희 강병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